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했어? 그 방법밖에 없었어? 지적들이 계속 쏟아지는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민감한, 시도를 하려는 나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존감이 계속 깎여온 아이들을 보면요, 이 아이들이 들었던 공통적인 말 중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은경이라고 하고요. 초등교사로 15년간 근무하다가 지금은 학교를 나와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전국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좋은 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실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아이들이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를 매일 반복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은 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험을 교실 안에서 거의 매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요, 이렇게 누구나 하는 똑같은 실수나 시행착오, 실패 앞에서 쉽게 위축이 돼요. 그리고 또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요,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해요. 이거는 이 아이가 이제까지 눈치를 봐야만 했던 어떤 상황들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타고나길 눈치가 좀 빠른 친구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민감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위축이 되고 또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시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요. 해도 되고 해서 실패해도 괜찮은데 아예 시도를 하지 않으면 실패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 하기 싫어요 하면서 시도를 좀 적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정답이 아닐까봐, 틀릴까봐, 혹은 잘한 게 아닐까봐 불안해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발표인 것 같아요. 발표를 할 때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정확하지 않은 답을 발표하면서 웃기도 하고 또 창피당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자신감을 키워가기도 하는데, 자존감이 좀 낮아 보이는 친구들은요, 발표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발표를 했을 때 그게 분명히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틀린 내용일까봐 좀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고요. 일단 목소리가 작고 위축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그 자존감이 계속 깎여온 아이들을 보면요, 이 아이들이 들었던 공통적인 말 중에는 비교의 말이 많았어요. 왜 너는 누구보다 못하니? 혹은 누구는 너보다 이만큼 더 잘하던데?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비해서 못하는 것, 즉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 긍정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잘했을 때만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비교의 말들을 많이 들은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잦은 지적을 받은 아이들도 자존감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지금 어떤 것도 완성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 그 순간에 이미 지적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했어? 그 방법밖에 없었어? 하면서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지적들이 계속 쏟아지는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시도를 하려는 나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체가 틀린 시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이들의 자존감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왜로 시작하는 문장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 이제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왜 급식을 남겨? 왜 안 씻었어? 하면서 아이가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외자를 붙여서 비난하는 말투를 쓰시는 거예요. 9시에 양치질을 하기로 한 규칙이 있는 집이라고 할게요. 9시 30분이 됐는데도 양치질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심플하게 지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양치질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해? 왜 9시 30분이 될 때까지 양치질을 안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비난을 함으로써 이 아이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 부모님들의 언어 습관 있죠. 이것들이 정말 소름 끼칠 만큼 아이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이런 대화 습관을 그대로 배워서
교실 안에 친구나 집에 있는 동생에게 그 말을 해요. 부모님께서 이런 말을 해서 아이의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그 현상 자체도 너무나 안타깝고 중단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 아이가 그 말투를 그대로 배워서 학교에 조금 늦게 온 친구에게 왜 이렇게 늦었어? 쟤는 아까 몇 시에 왔는데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와? 하는 비교의 말을 하거나 지적의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한 상황이라서 그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멋진 대화법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채로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자존감이 낮아진 건 물론이고 친구들 간에 한마디 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이제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칭찬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칭찬을 퍼부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칭찬을 하는 수고에 비하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하실 때는요, 좀 원칙을 정해놓고 이 원칙에 따라서 하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려드리고 싶은 원칙은 뭐냐면요, 결과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은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00점 시험지를 들고 왔을 때는 100점이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칭찬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칭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이 아이는 분명히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시험 시간에 집중했을 것이고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100점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 있잖아요. 그 노력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것, 그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 두 번째 원칙은요,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뭉뚱그려서 짱이다, 와, 대박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은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진정 어린 칭찬을 한다라고 느끼기가 어렵고요. 그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태도, 어떤 과정이나 어떤 노력을 칭찬하고 싶은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칭찬하시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내가 마치 설명하는 사람처럼 그 장면을 묘사하듯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매일 늦잠을 자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아침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미리 알람을 맞춰뒀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네 라고 그 상황을 묘사해 주시고요. 잘했다 못했다 보다는 부모님께서 느껴지시는 그런 나의 감정들을 담담하게 표현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알아서 일찍 일어나니까 안 깨워도 되니까 와, 오늘 되게 편하다 하면서 아이가 본인의 행동이 부모님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한마디씩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 네, 그랬을 때 아이가 그 행동이나 그 칭찬 하나 때문에 아, 내가 이런 점을 오늘 잘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칭찬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참 교실 안에서 햇빛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 안에는 매일매일 아이들이 모두가 다 비슷비슷한 그런 시행착오와 실패와 실수를 하는 가운데 괜찮아, 다시 해보지 뭐, 잘 못할 수도 있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격려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그게 정말 신기하게도 마치 바이러스처럼 교실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누구나 잘 되지 않는 미션들을 받을 때가 있는데 아이들 각자 마음속에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사한 작품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난 역시 안 돼, 아 짜증나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비난과 자기 비하의 말들이 오가는 와중에 정말 그런 햇살 같은 친구의 그런 긍정 넘치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선뜻 같이 하자라고 손을 내미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신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볼 그런 의지가 있고 또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친구들을 같이 하자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줄 그런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의 특징은 친구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에 스스럼이 없어요.
본인이 여유가 있고 본인이 자존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를 높여주고 그 친구가 주목받거나 그 친구가 칭찬을 받는 상황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아서 위축되어 있고 주변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친구들은요, 안타깝지만 친구를 칭찬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아직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친구들이 친구를 끌어내리거나 헐뜯거나 모함하거나 친구를 비하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 이유가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감정이 뿌리가 단단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요, 친구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툭 하면 고맙다고 해요. 위축되었을 때 미안해 미안해 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친구가 무언가 나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알고 있고 알면 표현하기까지 그 과정이 사실 어른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스스럼이 없고 그리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 많이 들어봤다는 뜻이거든요. 누군가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친구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자주 했었고요. 그리고 친구를 너무 신기하게도 격려해 주어요. 격려라고 하는 이 행동은 사실 굉장히 고차원적인, 굉장히 성숙한 행동이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사실 내가 하루가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면 주변을 돌아보거나 주변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격려할 힘이, 에너지가 없는 게 사실인데, 본인이 자존감이 충만하고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아이들, 감정에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요, 친구가 잘했을 때 잘했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잘하는 게 나에게 위협이 되거나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가 각자가 잘하는 게 있고 각자가 다 소중한 존재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소중한데 이걸 잘하는구나, 그렇다면 그걸 입으로 선뜻 표현할 수 있는 아이인 거죠. 정말 몇 명 되진 않지만 교실 안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햇빛처럼 반짝반짝 빛내주는, 그래서 그 긍정 에너지를 반 전체에다가 이렇게 전염시켜주는 고마운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 자신감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자존감과 자신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자신감은 어떠한 특정 행동에 대한 감정인 거예요. 나 스스로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너무 잘했어, 자랑스러워, 나 진짜 잘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본인이 했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고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감정인 것 같아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존재이고 나 스스로가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이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감정 혹은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은 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낮은 것은 실제로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 앞에서, 그게 꼭 공부와 관련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업에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초등, 중등, 점점 올라가서 고등학생이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요, 그것이 단단한 바탕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 정신, 그리고 문제 해결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저는 한 사람의 뿌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는 아이들은 모두가 편안하고 다 잘 될 때는 크게 차이가 없다가 어려운 갈등을 만나거나 학업적으로 스트레스를 겪을 때는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정답이 있는데 정답이 없죠. 아이마다, 그리고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그 어떤 상황도 같은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되는 정답이란 건 없고 그 모든 아이에게 다 먹히는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은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가지면 가지실수록 좋은 것이 뭐냐면 아이에 대한 민감도예요. 아이에게 일어난 일들, 상황들을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느끼는 괴로움의 정도, 실질적인 심적인 어려움, 이 아이의 스트레스 정도를 민감하게
알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랑 같이 살고 있고 아이랑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주 양육자인 부모님들이 아니라면 누가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부모라고 하는 역할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라서요. 부모 좀 그만하고 싶다, 은퇴하고 싶다, 사표 쓰고 싶다 라는 생각 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만둘 수 없는 이유, 내가 그만두면 대안이 없어요.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 정도를 알 수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부모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소에 아이와의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아이와 평소에 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가정에서는요, 아이가 평소와 다른 표정, 행동, 말투,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챌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의도했건 안 했건 지금 평소 같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럼 민감했던 부모들은 그 신호를 먼저 캐치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고요. 평소에 그런 것에 너무 무관심했거나 대화가 없었던 경우에는 아이가 수차례 이미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받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아이의 그 상황을 도움을 줄 수 없는, 아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이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돈 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열등감에 빠진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어설픈 칭찬이 진심이 아니란 걸 알아요. 100점 맞은 친구들이 수두룩한데 70점 시험지를 놓고 잘한 거야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아이도 알죠. 잘한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본인도 이 결과가 탐탁치 않아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 자존감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너만의 속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각자의 속도가 있고요.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는 어느 시기에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이 아닐 수 있고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친구가 100점 맞고 내가 100점을 못 맞은 것은 그냥 1대1의 패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긴 레이스를 가는 것이고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때에 꽃을 피우게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수시로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돼, 꺾이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가 아니고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실수해도 되고 기회는 또다시 오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실수하며 살아가고 시행착오는 성공으로 가는 필수 관문이고 모든 성공에는 실패가 동반되고 하는 그런 삶의 세상의 이치들을 부모님께서 먼저 여유로운 눈으로 생각해 준 상태에서 아이에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들이 가진 실수와 실패와 포기와 그런 여러 가지 말하고 싶지 않은, 지우고 싶은 그런 흑역사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나도 엄마처럼 실패해야지 이게 아니라 엄마도 실패했구나, 그래 나도 실패할 수 있는데 그래도 노력해봐야지 하는 의욕이 오히려 솟아나는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